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.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계약을 하고 우리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상황에서 갑자기 뉴스에 해당 건설사가 부도 위기다.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막 언론에 나온 겁니다. 분양받은 사람은 아주 당황스럽죠. 야, 이 경우에 만약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돈을 넣어야 돼, 말아야 돼? 그런데 또 매매 계약서에 보면 이게 꼬박꼬박 이렇게 돈을 넣지 않으면 또 계약이 또 해지될 수가 있고. 그래서 이렇게 분양을 받은 사람이 그 건설사가 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당연히 아직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분양자들은 등기도 아직 갖추지 않은 상태죠. 그냥 나중에 돈을 다 내면 등기를 가져올 그런 권리만, 이렇게 미래의 권리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. 자,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아파트 분양 보증 제도입니다. 분양 보증이 뭐냐? 방금 같은 경우에 내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내가 분양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더라도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,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, 예컨대 뭐 다른 건설사를 데리고 온다든가 이런 식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제도가 분양 보증 제도입니다. 다만 이 분양 보증 제도는 아파트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. 첫 번째, 우리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.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는 그 법상 반드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을 받아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큰 손해를 보질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주택보증, 아까 말씀드린 대한주택보증이 이제 대신 들어오는 거죠. 만약에 앞선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대신 들어와서 야, 이 공사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공사를 포기하고 돈을 돌려줄 건지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. 그런 판단이 보통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통상 입주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제가 쭉 경험을 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대한주택보증 입장에서는 보통 분양률이 낮고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사업장, 아직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사 포기하고 받은 원금을 돌려주고 일단 청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자, 여기까지가 일반 분양 아파트고, 두 번째 조합원용 아파트. 조합원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이런 조합 아파트는 계약자들 스스로 자신의 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이 부도 건설사들은 자금 사정상 돈을 사실 안 줄 거기 때문에 이런 조합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사실상 돈을 못 찾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런 조합원용 아파트는 상당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알아두시고,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. 임대아파트는 이 건설사 부도가 났을 때 법적 보호장치가 대단히 미흡한 편입니다. 임대아파트는 이 소유권이 건설사에 있는 겁니다, 원래. 때문에 회사가 쓰러질 경우에는 입주자들은 법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 적용을 받지만 이미 그 물건에 채권금융기관들이 1순위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다만 임대아파트 경우에도 건설업체가 다행히 주택법에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임대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에게 책임을 지고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. 따라서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이 건설업체가 대한주택보증에 임대보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. 그래서 통상 우리가 행동지침, 자, 자기가 계약한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것이다 또는 부도가 났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일단은 돈을 내는 걸 중지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왜냐, 이미 부도가 난 상황에서 그 이후에 돈을 낸 거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을 안 집니다. 아니, 이미 부도가 났는데 당신이 돈을 냈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책임을 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? 따라서 일단 부도 등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돈을 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.
그러면서 대한주택보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보통 대한주택보증이 다른 계좌를 얘기를 하거든요. 이제 이 계좌에 돈을 넣으세요. 그러면 이제 그 계좌에다가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를 했는데 건설사가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 있다.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.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? 첫 번째, 일반 분양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. 다만 입주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가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조합원용 아파트는 사실상 이런 주택보증이라는 제도가 거의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든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. 세 번째,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합니다. 대부분 이런 주택법상의 분양보증, 임대보증을 잘 안 받습니다. 하지만 임대아파트를 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, 즉 임대보증을 받은 아파트라면 충분히 내가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일반 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과연 이 아파트가 대한주택보증에 임대보증을 체결했는지, 임대보증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